네, 그 시간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그냥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하면, 거시경제를 배울 때 크게 이 두 학파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고전학파라고, 최근에는 신고전학파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 학파는 이제 케인지안 학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시경제학이 탄생했던 기본 배경은 이 케인지안 학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인즈가 만든 이론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거시경제학이 탄생을 했고, 그 이전에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에 대한 어떤 구분은 없었고 전부 다 이제 그냥 경제학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케인지안 학파가 케인지안 경제이론이 이제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고전학파와 혹은 신고전학파와 케인지안 학파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 두 학파가 단기에 시장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어떤 뷰가 다릅니다. 뷰 포인트가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단기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장기와 단기의 어떤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저희가 경제 이론을 배울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단기라고,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시장 경제가 작동한다는 건 뭐냐면 The Functioning of Market Economy라고 그러는데,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학파가, 그러면 이제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라는 건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시장 균형이 있는데, 균형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만큼 빠르게 다시 시장 균형으로 돌아오는지를 시장 균형이 작동하는지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프라이스 어저스트먼트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그죠? 자, 이제 잠시만요. 네, 잘 안 되지네요. 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균형 가격입니다. 시장 균형이죠. 뭐 P1이라고 해보죠. 그거 이제 시장 균형량이 Q1입니다. 이게 이제 수요 곡선,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죠. 자, 이제 그런데 프라이스 어저스먼트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균형이 벗어났을 때 이게 P2라고 해보죠. 무슨 이유로 시장 가격이 P2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P2 가격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P2 가격에서의 수요량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이고, 이게 뭐 Q2라고 해볼까요? 공급량은 이거죠. Q3죠. 그래서 어느 게 더 큽니까? Q3가 Q2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 P2 가격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많으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건 팔려고 하는 양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물건 파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저 가격에서는 다 팔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은 팔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즉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된 상태입니다. 저 상태가. 자, 이렇게 저렇게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을 때, 즉 시장이 균형이 아닐 때, 적극적으로 균형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가격이 변동이 있어야 되겠죠. 물건을 내가 지금 보니까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는 사람보다. 그럼 가격을 낮춰야 되겠다. 내가 좀 싸게 팔게. 그럼 가격이 낮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늘어나고 공급량은 줄어들어서 결국은 다시 이 균형 가격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P1 가격으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 예, 시장 균형 다시 돌아오겠죠. 그죠?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프라이스 어저스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가격 조정이 신고전학파나 고전학파는 이 가격 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에서 시장 가격이 균형에서 벗어나면 즉각적으로 가격 조정이 일어나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온다는 게 이 고전학파의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를, 고전학파는 경제가 그렇게 작동한다고 보고 있고, 반면에 케인지안 학파는 그렇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저렇게 돌아가겠지만 저렇게 돌아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단기에는 시장 경제가 저렇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 저렇게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월이 걸린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시장 경제가 만약에 가격 조정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면, 그래서 가격이 균형에서 벗어나서 P2가 되었는데 이게 바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 상태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 그게 뭐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 그 원하는 양만큼 팔지를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근데 비일비재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케인지안 학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저럴 경우에 정부가 개입해서, 그죠? 정부가 개입해서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을 움직여줘야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는 데서 소비자의 소득을 지금 여러분이 재난지원금 지불하는 것처럼 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득을 증가시켜주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P2 가격이 안 바뀌더라도 단기에 P2 가격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균형이 발생하면 저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물건을 사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사거나 팔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즉 자연 리소스 알로케이션이 아주 효율적으로 되겠죠. 이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케인즈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인즈 학파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케인즈가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의 대공황을 관찰하고 또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케인즈 학파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인지안 학파들은 뭐를 강조하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 균형이 안 생겼을 때 가격 조정이 잘 안 일어나니까, 가격 조정이 시장 경제가 잘 펑션이 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재정 정책이나 뭐 세금이나 아니면 정부 지출을 늘린다든지 혹은 통화 정책을 사용해서, 그죠? 이 단기에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는 게 이제 케인즈 학파의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은 이러한 케인즈 학파의 기본적인 이론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 케인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는 물론 이제 그 대공황 이전에, 미국이 대공황 이전,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이전,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이전에는 거시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거시경제학이 생긴 거는 이 케인즈 때문에 이제 거시경제학의 이름이 새로 생긴 거고, 그 이전에는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을 구분하는 기준도 없었고, 정부 역할도 그 당시에는 또 중요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시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 고전학파가 믿고 있는 아이디어는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한다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제 그랬다가 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이제 케인즈 학파가 미국의 1950년대, 60년대 케인즈 학파 이론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전파가 되었고, 물론 지금까지도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70년대가 되면 소위 말하는 오일 샥이 터집니다. 1972년, 73년에 중동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오페크에서 가격 담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석유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이제 석유 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오일 샥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오일 샥과 더불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필립스 커브라고 배우겠지만, 보통은 이 실업률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보통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이 감소하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이런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실업률도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케인지안 이코노미스트들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전학파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일 샥과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경험하면서 새롭게 이제 다시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들의 아이디어들과 다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하이약이라든지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제 아이디어가 새롭게 이제 주되게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그게 꼽히기 시작했던 게 1980년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영국의 어떤 그 수상의 우리도 따지면 대통령 선거였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고, 영국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가렛 대처가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스몰 정부를 가정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은 민영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 정부가 할 필요가 없이 전부 다 민간이 다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철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민영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어떤 마찰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라들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데 마찰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들 사이에서 이 자유무역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협상들이 소위 말하는 Free Trade Agreement, 즉 FTA입니다. 그래서 나라들 사이에 FTA라든지 혹은 어떤 뭐 전체 어떤 프리 트레이드 하는 어떤 뭐 그런 계약 조약들이 이제 곳곳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뭐 해외 직접 투자가 자유화되는 투자 자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소위 말하는 굿즈 마켓 인티그레이션, 뭐 투자 마켓 인티그레이션 그런 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이제 만들어지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흔히들 뭐 들었던 신자유주의의 기본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인티그레이션, 자본시장,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이제 개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 자본들이 한국에 와서 뭐 부동산도 살 수 있고 주식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금융시장 자체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이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들의 아이디어와 비슷한 겁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신자유주의 이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만 잘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든지 파이낸셜 마켓 인티그레이션 같은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작동이 되면 그러면 알아서 잘 할 것이다. 가 이제 갖고 있던 이 클래시컬 고전학파들의 어떤 기본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고전학파들의 주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일정 정도 이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소위 말하는 엄청나게 커졌던 소위 말하는 인컴 이니퀄리티가 굉장히 격차가 커지고 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소득 격차가 너무 커지고 그거와 덧붙여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과거와는 어떤 다른 형태의 경제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새로운 시장 경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그야말로 이제 기존 경제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심해지고 있는 임금 불평등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는 어떤 이러한 경제 현상들을 대처하고 이러한 경제 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경제 이론들이 아마 앞으로 필요하게 되면서 지금 아마 경제학자들이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 중인 거고 누군가가 이제 어떤 새로운 이론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이제 경제가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저희는 이제 요 단계에 있다는 거, 요 단계에서 지금 이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거시경제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면서 이 세 번째 이 단계에서 필요한 어떤 새로운 어떤 직관이나 뭐 인투이션을 제가 제공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일단 여기까지 거시경제학의 소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시경제학 소개 중에서도 이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와 케인즈안 학파에 대해서 고전 학파와 케인즈 학파에 대해서 제가 쭉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다음 내용은 데이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